미용계의 위기와 기회. 여러분들 위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준비한 사람은 기회일 것이고 코로나19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미용계의 위기, 시장 규모에 비해서 미용실 수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 경쟁, 가격 경쟁, 호객 경쟁. 자, 여러분들 지금 미용하면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모르고 미용을 시작했습니까? 미용실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느냐고요. 미용사가 이 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내해야 된다. 경쟁이 가다하다는 위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기는 25살에서 35살의 고객님이 미용실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북동이나 서면이나 해운대 할 것 없이 고객층이 하미주에 제일 많은 고객층이 20, 30대였습니다. 지금은 20, 30대 고객이 너무나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셀프 시장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면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한 것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무엇으로? 셀프 기구를 인터넷에다가 팔아서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손 놓고 안주하고 있을 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올리브영 20, 30대 주 고객이 20, 30대입니다. 랄라프라, 롭소 뭐 이런 회사들이 전국에 수천 군데가 생겼습니다. 거기 가면요 없는 게 없죠. 헤어 관련돼가 있는 제품 바디 샴푸부터 해가지고 미용 관련돼가 없는 게 없죠. 요즘 홈쇼핑 보면 머리 집에서 말고 드라이기로 해가지고 곱슬머리 피는 거 등등 해가지고 염색약 미용실에서 웨이브 내는 거는 미용실의 전용물이었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전부 다 간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셀프 시장 증가가 여러분한테 위기로 몰아넣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있었느냐. 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 인력이 내한테 왜 오겠습니까? 내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키워야죠. 그리고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집세 내려줬습니까? 인건비, 재료비, 세금 모든 물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 내리는 거 있습니다. 미용 요금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미용 요금이 왜 내립니까? 가장 경쟁 때문에 안 내릴 수가 없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강북동에서도 파마 요금 어떤 미용실에는 만원, 15,000원, 2만원, 3만원 하는데 어떤 데는 5,000원. 이게 위기입니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게 기회입니까? 요즘 광고 홍보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아저씨가 전단지 들고 지하철에서 시장통에서 학교 앞에서 매 가서 전단지 돌리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영상 해가지고 올리나면 스스로 광고가 됩니다. 여러분들 헤어 시술하는 거 내 하루 일상만 올리도 팔로워가 만들어지거든요. 기회입니다.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유튜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대박이잖아요. 활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남성 스타일이 변하고 있죠. 남자들 염색 많이 하고 있죠. 파마 많이 하고 있죠. 남자들이 요즘 깔롱지한다고 화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에 맞는 스타일 만든다고 염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미용실에 와서 파마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남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이씨가 남자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파마로 왔습니다. 이 말할 용기 가지고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의 5%가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말 못하고 앉아가지고 커트만 하고 갑니다. 여러분 커트를 해야 돈이 됩니까? 펌하고 염색하고 클리닉하고 먹는 것이 돈이 됩니까? 이게 기회입니다. 남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증가, 이게 여러분들의 큰 기회다. 연간 회원권이 여러분들의 큰 기회다. 전판이 여러분한테 큰 기회다. 그런데 연간 회원 또 전판 또 파마 하시겠습니까? 도 안 하고 경기 탓만 합니다. 코로나 탓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테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고객님이 줄어든다면 어느 고객층이 줄어들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체크해 봤습니까? 20, 30대 연령층 고객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고객층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올리브영이라든가 랄라프라라든가 롭스라든가 이 회사들의 주 고객층이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미용 셀프 코너, 많은 전후되는 염색약, 집에서 염색 방법, 유튜브 동영상으로 사용 방법과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고객들이 미용실이 아닌 집에서 홈케어로
미용을 하기 편하게 된 세상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신규 고객님이 줄고 있으면 신규 고객 획득 경로를 점검해 보세요. 타켓으로 하는 고객층, 주력으로 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확인 안 해봐라. 경쟁 미용실과 차별화하고 차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기업하고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IC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론으로 똘똘 뭉치지 않고서는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발과학, 염색 이론, 모질, 모피, 두피가 어떻게 해서, 모질이 어떻게 해서,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센치가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 머리가 왜 빠지는지, 비듬이 왜 생기는 건지 등등 공부해서 이 이론을 무기로 해서 고객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방법이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줄어든다면 어느 고객층이 줄어들고 있는가? 기존 고객이 줄면은 여러분 뭐 때문에 줍니까? 기술, 서비스 여기에 불만 품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파트너의 표정, 파트너의 말투 때문에 안 올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트너 교육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표정 연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객님의 방문 기간을 고려해서 고객님 머리 손질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라는 메시지, 담당 디자이너 휴무 정보, 인사말 등등 문자, SNS 등으로 기존 고객님에게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머리 한 번 하고 3개월 있어도 안 온다.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 고객님은 이 디자이너가 내한테 관심이 없네. 가까이 있는 동네 미용실을 간다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려면 편지도 적고 안부 카톡도 보내고 우리 미용실 정보도 보내고 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부지런한 가난뱅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고객의 추이를 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대책을 재검토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고객님이 경험 못하는 것이 브랜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옷 살 때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명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관에는 지금도 신세계 롯데 명품관은 줄 서가 있답니다. 예약이 밀려가 있고요. 나이키는 올해 매출이 20몇 프로가 올랐더라고요. 이 여러분들이 불경기에 명동에 나이키 매장 엄청 큰 게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 부산도 물론 마찬가지고 백화점에는 나이키를 명품 코너에 입점을 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걸 브랜드 경험입니다. 집에서 셀프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 하고 나면 세상 고르기라든가 모발 상함이라든가 커트라든가 여기에 부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고객님들을 브랜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름을 경험하게 해줘야만 그 고객님이 올리브영에서 염색 사가지고 목욕탕 가서 안 합니다. 요즘 여자 목욕탕 가면은 염색 금지 편말 덕지덕지 붙여놨다면서요. 한번 오신 고객님 집에서 혼자 하는 스타일링 염색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하미주 S만의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줘야만 한다. 염색에 그냥 앉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염색하고 나면은 핸드 마사지도 해주고 목 마사지도 해주고 옆에서 차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도 경청하고 고객님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하게끔도 만들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잘 치주고 이게 브랜드 경험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고객님 반응이 오는지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고객님 한번 왔던 고객이 안 찾아오는 이유는 다 내한테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이유도 내한테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루틴 하라는 겁니다. 미용실 경영 성공 법칙 하미주 경영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 매출 회계의 수치를 매달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매출 이번달 얼마, 지난달 얼마, 1년 전에 7월달 얼마, 8월달 얼마, 1년 전에 커터 몇 명, 파마 몇 명, 염색 몇 명, 총 매출 얼마, 객단가 얼마, 월요일 얼마, 화요일 얼마, 수요일 얼마, 월화수목금토일 시간
12시 이전,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6시에서 8시. 그거 수치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수치 달성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걸 적어라. 적으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방문 고객 수, 1인당 객단가, 주, 월, 분기, 년, 그리고 나의 개선점. 내가 잘한 거 뭐지? 잘한 거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내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잘했네. 작년 7월달 대비해가지고 올 7월달 야 정말 잘했네.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면 어디로? 명품관으로 가가지고 옷도 한 번 사입히고 가위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자, 이겁니다.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못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벌 줘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책 봐라. 뭐 이런 벌 줘야 됩니다. 신규 고객수, 재방문 고객수, 횟수, 메뉴별 인원, 자, 파마, 뭐 염색, 커터 인원, 메뉴별 인원, 신규 고객 방문 계기, 상품을 구매하는 건수, 당 방문 예약, 사람의 수, 신규 고객 평균 객단가, 메뉴 추가분 평균 단가, 상품을 구매하는 평균 단가, 신규 가입 행사 등등. 타켓 고객을 명확히 옆에 미용실, 옆에 디자인하고 차별화, 독자성을 확보하고 타켓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쉽게 어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켓이 30대 여성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직업은 평소 라이프 생활, 외모, 이미지,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만 부자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살롱 성공 법칙 마케팅을 잘해야 되겠죠. 마케팅, 무엇을 마케팅이라고 합니까? 기술이나 상품을 효과적으로 고객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코시오 트리트먼트 상품은 별반 다른 특징이 없지만 그런데 많은 매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집에서 케어해보니까 이거 정말 좋네. 가성비가 뛰어나네. 자, 이런 것을 요걸 갖다가 내가 만들어서 고객님 귀에 뇌에 입력시키는 거, 이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뇌에 기억된 상품이 마케팅을 잘한 것이다. 트리트먼트의 특징은 고객 앞에서 트리트먼트를 제조하는 거,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홈케어 용품을 약국에서 받는 봉투와 비슷한 봉투에 넣는다. 그러면은 케어가 된다. 이렇게 고객님 착각할 수 있죠. 요즘 보니까 그런 마케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무장갑,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때 쓰는 장갑이 그냥 시장통에 있으면 500원인데 이게 조금 포장이 예쁘게 된 상점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게 됩니다. 근데 백화점에는 그 제품을 안 팝니다. 백화점에 어떤 제품을 팝니까? 차별화된, 마케팅이 된 제품을, 자, 빨간 고무장갑이 아니고 색상이 다르게 해서 위생이라는 마케팅 단어를 붙여가지고 엄청 고가로 팔죠. 이런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귀찮은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더라. 많은 고객님이 흥미를 나타낸 결과 많은 매출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는 미용실 만들기.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미용실,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까? 미용실의 강점과 나의 장점을 잘 분석해 보면 잘 되는 미용실을 만들 수가 있다. 내 모습 내가 모릅니다. 그럼 컨설팅을 받아야죠.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돈이 비쌉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고도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진솔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내 표정이 어떤지, 내 말투는 어떤지, 내 말씨는 어떤지, 고객님이 내한테 머리 하고 싶을까 싶지 않을까 등등, 이거 질문하면은 앞에 사람 파트너도 되고 옆 앞에 머리 했던 고객님도 되고 옆에 있는 디자이너도 그 분석을 해줍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플래너를 적고 거기다가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억양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야만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술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고민해 봤습니까? 접객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 만족 구조를 만들기 전에 오게 되면 일회용입니다. 만족 구조를 만들기 이전에 아무리 많이 오보십시오.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오고 안 오는 고객님들은 어떤 고객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접객이 진짜 좋고 좋았는데 안 오는 것은 고객 만족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고 그에 맞춰서 고객님을 모셔야만 일회용이 아니고 재봉 고객님이 되는데, 그런 고객 구조를 만들지 않고 어서오세요 뭐 할 겁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네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는요 고객 만족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객님의 심리를 이해해라. 여성의 심리를 이해를 해라. 여성은 예뻐지고 싶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듣고 싶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심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예쁘다가 아니죠. 오 멋있습니다. 오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야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심리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이 심리를 잘 활용해야만 부자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프로가 되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납니다. 사장의 마인드로 고객님을 모셔보세요. 여러분들이 CEO입니다. 사장이지 않습니까? 좁은 마인드로 고객을 모시니 내가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픈회가 나가니까 IC 교육 자료대로 그대로 고객을 모시더라. 그래 예약이 밀려가지고 더 받지 못한다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1인 샵입니다.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내 이름으로 돼야만 CEO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센티브 CEO들입니다. 도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만 열과성을 다한다면 정말 존경받는 디자이너 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재방문을 촉진하고 고정 고객화와 일가, 친척, 친구 소개 부탁, 이것은 기본입니다. 존재의 인지, 하미주 미용실에 내가 있다. 이게 존재 인지시키는 겁니다. 하미주에 내가 있다. 하미주 서면점에 내가 있다. 이것을 주위에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야 됩니다. 존재 인지도 있지만 내용의 인지도 있습니다. 점포 분위기, 인테리어, 차도 오는 길, 우리 미용실 오면 어떠한 디자이너가 있다. 어떤 디자이너는 펌을 잘한다. 어떤 디자이너는 염색을 잘한다. 어떤 디자이너는 컬러를 잘한다. 크리닉을 잘한다. 컷들을 잘한다. 이거 내용 인지도 중요하겠죠. 밖에서 보고 살롱의 내용에 흥미, 관심, 호감을 갖게 연출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미용실 간판불이 밝습니다. 실내 조도가 룩스가 높습니다. 안 되는 미용실 담화가 나간 것은 기본이요. 거무줄이 쳐져가지고 있고 나무에 물을 안 줘가지고 누런 이파리가 있고 호감 인지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하미주 또는 이 사람은 참 굉장하다 라고 느끼게 해라. 대단하다, 전문가다, 이걸 느끼게 해라. 무엇으로 어떻게? 접객 매너. 공부 많이 했다, 교육 참 많이 받았네. 상품 지식, 인간미, 여러분 태도, 이게 호감 인지입니다. 다소고담, 겸손한 자세, 대답을 공손하게 잘하는 거, 이런 게 호감 인지겠죠. 호감 인지를 잘 시켜야만 잘 나가는 미용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성 고객화, 매니아 고객층으로 친밀도를 향상시켜라. 마음 딱 먹고 처음 방문 고객님 3번 오게 하는 마케팅, 3번 온 고객님 5번 오게 하는 마케팅, 5번 고객님 10번 오게 하는 마케팅. 뭐가 있을까요? 잘해야 되겠죠. 기술력 좋아야 되겠죠. 친절해야 되겠죠. 표정 밝아야 되겠죠. 선물도 막막 뿌려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디자이너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 잘 되는 미용실 만들기. 2번째, 고객님 반응률을 높여라. 고객님 반응, 호감도를 높여라. 인간이 구매 활동을 하는 이유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다, 쾌락을 얻고 싶다. 구매하는 이유는 쾌락, 옷을 구매한다, 음식, 술을, 머리 염색을 한다, 만족감입니다. 자기 만족감. 그래서 구매를 합니다.
돈을 씁니다. 또 한 가지는 고통 회피하고 싶다. 본능. 어떤 게 고통입니까? 야, 너 머리 왜 그래? 그게 뭐냐? 이 단어가 고통입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파마를 구매하고 커터를 구매하고 염색을 구매하고 왁스를 구매합니다. 미용실 방문 욕구. 미용실이 전국에 13만 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미용실이 9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미주 방문의 욕구 뭡니까? 왜 미용실에 고객님이 방문했을까요? 자기 스타일을 찾고 싶은 욕구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고객님에게 갖다 바쳐야만 고객님 욕구 충족이 될 것이고 다시 찾아올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변대리 미용실은 어서오세요. 뭐 할 겁니까? 커터. 알았어요. 커터만 해도 보냅니다. 변대리에서 5천원 만원 받는 미용실은 그것만 해도 고객님이 욕구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요, 시내까지 멀리까지 자기 차 가져가가지고 자기 시간 낭비하고 도로비 줘야 되죠. 휘발유 떼야 되죠. 오면은 주차비 1급제는 시간당 4,000원서 팜하고 나면은 주차비가 12,000원 2만원 나온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타일을 찾고 싶고 욕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님이 내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찾아왔습니다. 왜 찾는지 아세요?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 네, 찾아왔습니다. 왜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한테 가니까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도 많이 치주더라. 거기에서 쾌감을 느낀다. 그 욕구 충족이 돼서 내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과 대화할 때는 경청을 잘해야 되고요. 끄떡끄떡 잘해야 됩니다. 박수 잘 치어야 되고 공감 잘 해줘야 되고 대단하십니다. 감탄사 연발 해줘야 되고 와 좋다. 대단하십니다. 이 단어를 자꾸 써줘야만 잘 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잘 되는 미용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고객의 욕구가 충족되면 여러분 욕구도 충족되는 거죠. 고객님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단어 쓰는 디자이너가 없던데 옛날에는 고객님 배신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온다 하고 안 오면 그 고객님만이 온다 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왔다고 배신했다고. 고객님은 배신이 없습니다.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올까요? 오늘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근데 집에 가서 손질해 보니까 손질이 안 됩니다. 머리가 짝짝이가 돼가 있습니다. 다시 올까요? 아닙니다.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고객님은 우리가 평생 아끼고 보호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해줄 대상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고객님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으로 섬겼습니까? 받들어 모셨습니까? 정말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이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잘 살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고객님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 주문에 있는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철두철미하게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고객님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고객님 주문에 있는 돈이 내 주문에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잘되는 미용사가 되려면요 이익 중심이 아닌 매출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 되어야만 고객님 내방 횟수가 올라가고 지인분 추천이 늘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이익 중심으로 고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관계만 좋으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관계가 좋은 것은요 적선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책에도 적어놨습니다. 운명의 일기라 책에.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어떻게? 적선입니다. 봉사, 배려, 베품. 내가 손해보는 것이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내 이익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 고객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익이다 이겁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적선이라고 글로 적어놔. 여러분들 매니아 이렇게 관계가 좋은 고객 이 고객을 우리는 매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팬덤이라고도 합니다. 250명만 만들면은 여러분들 억대 연봉자가 되고요. 내가 미용실 CEO라면 수억 원씩 월 매출 올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안 옮깁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여 안에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찾을 수가 있죠. 질문하세요. 왜 왔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왜 안 오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금방 답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기술력. 머리인데 머리가 까칠까칠하더라. 산포하고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 답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연습해라는 겁니다. 공부해라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미용실 생활 또 사회생활 하셔야죠.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의욕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라. 질문해라. 답이 나올 것이다. 답을 가지고 고객님을 모신다면 여러분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바뀝니다. 멋있고 폼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우선에 한둘이 아니던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날씨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스마일!